이번에는 과로성 질병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로,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과로사 이렇게 많이 듣죠. 참 이제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산업이 좀 낙후되어 있을 때는 외상성, 기계에 의한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,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과로 관련한 정신적, 육체적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갈수록 통계는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대표적으로 과로성 질병이라고 한다면 뇌출혈, 뇌경색, 심근경색, 이 밖에도 해리성 대동맥류라든지 뇌주주막 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뇌출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? 뇌출혈은 그야말로 출혈입니다. 출혈. 우리 뇌는 이제 혈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. 이 혈관이 모든 우리 신체로 연결되어 있고 뇌에 항상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터지는 거예요. 막혀서 터지는, 뇌가 있다가 뭐가 쌓여가지고 꽈리처럼 막혔다가 팡 터지는 수가 있고, 이렇게 이제 터지는 경우가 이제 뇌출혈인 경우고,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고지혈증 이런 걸로 인해서 뇌가 막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. 막히면 어떻게 되죠? 산소 공급 안 되겠죠, 뇌로. 이런 경우에 이제 뇌경색이 오게 됩니다. 그래서 뇌경색의 경우에 주로 이제 사망 내지는 반신불수가 됩니다. 한쪽 뇌가, 예를 들어서 우측 뇌로 가고 있는 게 막혔다! 그러면 좌측에서 판마비가 와버린다든지 이런 반신을 못 쓰게 되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거고요.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?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뇌졸중, 중풍. 옛날에는 나이 든 연세 많은 노인들한테 발생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20대, 30대한테도 나타납니다. 그리고 심근경색은 뭐냐? 왜 우리 심장이 하트 모양이라 하나요? 이렇게 해서 오심실, 오심방, 좌심실, 좌심방 이렇게 하죠. 그러면은 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우리 뇌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전체에 혈액을 공급합니다. 전신에. 근데 그러면 이 심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을 쉬지 않습니다. 24시간. 23시간만 움직이는 사람 사망입니다. 23시간 55분 뇌에서 가는 거예요. 식물인간 상태로. 왜?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. 이게 이제 심근경색인데요. 옛날에 이게 참 무서운 건데, 이거는 이제 미리 사전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옵니다.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온다든지. 왜 우리 물에 빠지면 갑자기 심근경색, 심장마비. 이게 심근경색입니다. 왜 북쪽 나라의 사람도 이런 상황이었죠. 심근경색. 무서운 건데, 이런 것이 왜 오느냐? 물론 이제 의학계에서는 담배, 흡연에 의한 거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라고 많이 보고되기도 하고요. 합니다만은 과로, 급격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산재에서는 이런 부분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업무 수행성, 가장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성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. 그리고 또 업무 기인성이 인정이 돼야 되겠고, 이런 경우에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과로성 질병의 경우에는 다툼이 가장 큽니다. 인정해줄 거냐 말 거냐? 이거 산재냐 아니냐? 나는 옆에 갑동이 보니까 똑같은 뇌경색이었는데 산재 승인 받았더라. 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이럴 수 있죠. 근데 이것이
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뭐 의학적 내지는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.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. 입증 책임 누구에 있느냐? 청구인에게 있습니다. 청구인에게.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단 말입니다. 이걸 어떻게 입증하란 말입니까? 내가 의사야? 내가 뭐 변호사 노무사야? 모르고 있잖아요. 현장에서 일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더라도 현행법으로 청구인에게 입증할 수 있는, 입증해야 됨을 현실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참 그 다툼이 많은 부분인데,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작업 환경에 변화가 있었느냐? 예를 들어서 인사과에 있다가 뭐 영업부로 옮겨갔느냐? 내지는 생산부에 있다가 뭐 소각장에 가갖고 잡일을 했느냐? 내지는 이런 작업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. 업무량의 변화. 아니 회사 힘들다고 매일 8시간씩 일하고 갔는데 말이야. 갑자기 뭐 우리 필리핀에서 물량이 주문이 많아졌다나? 야 오늘 날방 까고 내일 날방 까자. 그래야 이거 맞출 수 있다. 그래 우리 회사 살아. 업무량의 변화 중요합니다.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는지. 급격한 스트레스. 상사가 쪼이는 거야. 응? 너 회사 그만뒀으면 쓰겠어 제발. 그만두지 못해? 저기 총무부장 앞에 자리 하나 놔줄 테니까 일하지 말고 앞에 앉아있어. 이런 스트레스. 응? 이런 경우에 업무의 변화라든지 급격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항상 긴장돼 있을 거 아닙니까? 또 급격한 공포, 두려움, 놀람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심근경색, 뇌경색, 뇌출혈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면 산지에서는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그래서 주변의 동료의 목격자 내지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밖에도 과로 관련한 질환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심지어는 판례 대법원 가가지고 판례에서 입증되는 경우이긴 합니다만 간암, 위암 이런 경우도 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쨌든 업무 지침에 따른 행정 지침에 따른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승인받기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요.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행정 지침이 지금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떤 과로성 질병이 꼭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 협심증이나 협심증이 좀 가만히 두면 심근경색으로 갑니다. 협심증은 어떤 거냐면은 그 심장 판막에서 역류하는 겁니다. 피가 제대로 그냥 펌프질을 해서 팍팍팍 뇌로 가고 몸으로 전신으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가는 거, 조금씩 옆으로 새는 거 이런 거 협심증인데 가슴이 많이 아프죠. 그리고 구안화사, 안면마비 이런 경우는 전 잘 인정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찬바람을 많이 쐰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올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뇌경색의 경우에는 특히 겨울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. 급격한 온도의 변화도 작용을 합니다. 한여름에 냉동고, 참치 냉동고라든지 이런 냉동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한여름에 그 겨울옷 코트 입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